안녕하세요. 세종국어문화원 인문학연구소장 정성현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바로 서로를 이어주는 대화법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비대면 화상회의나 토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대면일수록 보다 명확하게 설득력 있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필요하죠. 장황한 설명보다는 핵심만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 이런 부분이 특히 중요하겠습니다. 논리적인 대화법 중 한 가지인 121 대화법, 특히 횡설수설하거나 논리적인 글쓰기가 필요한 분들이 익히시면 좋습니다. 121 대화법 함께 알아볼까요? 나의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 121 화법 자세히 알아볼까요? 처음엔 바로 중요한 것부터 말하는 겁니다. 주장을 간결하게 말하고요. 그에 따른 이유, 바로 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 근거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증거, 사례를 생생하게 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중요하게 말한 부분, 내가 이야기한 핵심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121 화법입니다. 121 대화법 알아보니까 너무 쉽죠? 자, 이렇게 쉬운 것 같고 또 다양한 대화법의 명칭으로도 불리우고 있는데요. 근데 막상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역시도 주장, 근거, 그것에 대한 사례, 다시 한번 주장 강조 이렇게 쉽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대화 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저 역시도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요점이 뭔지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이것을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 혹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잘 찾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냥 이 모든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 이야기를 꺼내야 되고 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도 설명해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면 아주 서론 부분이 굉장히 장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하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하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15초 훈련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5초 훈련법은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이것을 15초 동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길게 주면 이야기 저 얘기 하다가 또다시 늘어질 수 있죠. 그래서 나에게 15초가 주어진다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 절박한 상황, 이 짧은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뭐 쉬운 질문을 생각해 봐도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내가 제일 재밌게 읽은 책은, 나는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이것을 15초 동안에 짧게 말을 해보는 거죠. 그 짧은 순간 말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평소에도 이렇게 요점을 이렇게 간추려서 말하는 습관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보는 거죠. 매 순간 노력하기 힘들지만 책을 읽다가 가끔 내용을 요점을 써본다든지 혹은 친구에게 가장 중요한 점을 들려준다든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보면 점점 중요한 것부터 말하는 것이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심리적인 이유도 많죠. 뭔가 자신감이 없거나 혹은 겸손해야 되는 상황 같아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기가 힘들지만 혹은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벌써 앞부분이 너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나 스스로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주장을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 왜 그것을 주장하는지, 왜 그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밝혀야겠죠. 자,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논리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유를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을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논리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죠? 바로 이 왜 그런데, 어째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죠. 아주 단순한 구조로도 상대를 이해시키고 상대가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맞아, 나도 그런데 과연 그렇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한번 어떤 사람에게 추리소설을 권해주는 거예요. 자,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이러면 상대방이 맞아, 나 이 책 읽어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기 위해서는 왜 이 책을 권해주는지 그 근거가 상대방에게 공감이 되어야겠죠. 왜냐하면 당신이 추리소설을 자주 찾았고 또 이 책은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추리소설이고 저도 읽어보니까 무척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추리소설을 좋아했다면 추리소설을 권해주면서 요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베스트셀러이고 저 또한 읽어보니 무척 재미있다 이러면 그 사람이 그 책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확실한 주장과 근거를 밝혔다면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자, 예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구체적인 데이터나 수치 혹은 객관적인 사실, 사례나 경험, 나의 체험 등을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서 요점의 정당성과 확실성을 지원해 줍니다. 이 부분이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객관성이 높아서 신뢰할 수 있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아까 책을 권해주는 예시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추리소설이고 저도 읽어보니 무척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는데 여기서 사례를 들어보는 거죠. 얼마 전 굉장히 유명한 책 공공방송에서도 소개되었고 공공문고 등에서도 현재 1위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많은 북튜버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든다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사례를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면 혹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혹은 저의 경우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사례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이것은 공공의 경우입니다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런 어구들을 사용해서 보다 듣는 사람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장과 근거, 사례를 이야기했다면 다시 한번 핵심 주장을 반복해 줍니다. 이 반복이 주는 3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듣는 사람의 기억을 촉진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듣는 사람이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공공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직접 실험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핵심이 무엇인지 확정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뭐뭐라는 점입니다. 우선 이것부터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핵심을 확정한다는 것은 말을 할 때 상대에게 들려준다라는 소극적인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해 없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확실하게 기억시키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요약을 이끄는 어구로는 이상과 같은 점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면서 요약, 강조하면 되겠습니다. 121 화법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직접 활용해서 사용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처음에 중요한 것부터 말하고 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이유를 밝히고 사례를 제시하고 다시 한번 핵심 주장하는 것 중요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코로나19로 연말 모임이 많이 취소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121 화법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우리 연말 모임을 취소하자 주장인 거죠. 이유. 지금의 상황은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3단계로 격상될 수도 있고 모두가 조심해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 자, 증거. 뉴스를 보니 나 하나쯤이야 하고 생각하면서 모임을 갖거나 함께 있던 사람들이 확진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 자, 다시 한번 주장. 이렇게 매일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인데 우리도 안전을 위해서 연말 모임을 취소하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한 번 더 해볼까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나는 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이유 많죠? 저는 귤을 간단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다른 과일처럼 껍질을 깎아 먹거나 도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간단하게 껍질을 벗겨 먹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귤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꼭 이런 순서가 아니더라도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회의를 하거나 토론을 할 때는 이렇게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 강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121 대화법은 바로 논리적인 말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에게 주장의 내용 혹은 결론을 그 근거를 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식이거든요. 메시지를 조리 있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논리적인 말하기를 잘하려면 스스로에게도 이것이 정말 필요해.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표현할 때는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쉽게 표현할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죠. 논리적인 대화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거, 뭔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 힘든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논리적인 대화는 오히려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듣는 사람에게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잡한 내용, 뭐가 중요한지 굉장히 길어서 잘 모르는 내용도 체계적으로 조리 있게 전달하는 것을 말하죠. 121 화법을 통해서 공식적인 이런 대화뿐만이 아니라 사적인 모임에서도 자신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게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비대면으로 소통하고 비대면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서로 더욱 예의를 갖추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121 대화법으로 서로 명확하게 대화도 하고 서로 공감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